네, 제가 지금 방송을 켜서 오늘 지금 주제 하나 또 정해갖고 설명드릴 건데, 오늘 주제는요, 실전 투자 대회 1위 눌림목 기법 있잖아요. 제가 이제 수많은 고수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기법들을 익혀왔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런 기법들이 이제 탄생한 원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기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강조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한번 볼게요. 보통이요, 기술적 그 분석 공부 있잖아요. 기술적 분석 공부 순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보통은 대부분의 그런 기초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차트 분석의 기초라고 해서 이제 캔들을 가장 먼저 다루고, 두 번째로는 거래량, 그리고 세 번째는 이동평균선, 이걸 3대 주요 지표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추세, 그리고 지지와 저항, 그리고 파동과 패턴,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것들을 더 자세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다 마스터 되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조지표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보조지표는요, 의견이 좀 분분해요. 고수들은 안 본다 이런 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이걸로만으로도 마스터 되긴 하지만, 좀 더 이제, 그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것도 공부를 하긴 했는데, 괜찮다고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치만 이제 기본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이 중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익힌 다음에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왜 고수들의 그런 기법들 있잖아요. 눌림목 기법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오늘은 눌림목 기법으로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 눌림목 기법뿐만이 아니라 돌파도 그렇고 낙주도 그렇고 모든 기법들이요, 고수들이 다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외워요. 캔, 거이, 추지, 파페, 보. 앞자만 따갖고 캔, 거이, 추지, 파페, 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것들을 가장 잘 익혀야지만이, 기본을 잘 익혀야지만요, 이제 앞으로 설명할 내용들이 다 순차적으로 근본 원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 왜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시중의 고수 트레이더의 기법들이 왜 잘 맞아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저렇게 했어요. 제 이름으로. 제 이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기법이라는 이름을 저 나름대로 이름을 줬어요. 결합점 매매 기법이라고 했어요. 이건 제가 쓰는 용어고, 왜 이렇게 제가 정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실전 투자 대회 1위 트레이더의 눌림목 기법들을 제가 이거 하나를 통해서 다 설명이 가능해요. 왜냐면요, 이 눌림목 기법들 있잖아요. 고수들의 눌림목 기법들의 접근 방식에 그런 차이점이 약간씩은 있지만요, 대부분이 비슷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앞서서 이제 주식 트레이딩은요, 이제 변곡점 가격, 얼마에 뭐 반등한다 이런 걸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나 가격 밴드를 맞추는 거라고 했잖아요, 앞서서. 이제 예령을 들면요, 가령 A라는 고수가 있어요. A라는 고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 어떤 기법만, 자신의 주특기 A 기법만요, 주구장창 막 8시간 소개를 해요. 왜 이 기법이 맞아떨어지고 이 기법이 어떤 사례에 적용되는지 막 설명을 다 듣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다 들어요. 그리고 이제 A라는 고수, 실전대회 1위 A라는 고수 말고요, 이제 또 다른 대회에서 실전대회 뭐 1위를 했어요. 그 이제 B라는 고수가 있어요. 이 B라는 고수도 자신의 그 주특기 기법 있잖아요. 그 주특기 기법을요, 주구장창 어떤 사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게 돌파든 눌림이든 낙주든요, 종배든요. 그래서 이제 눌림이라고 해볼게요. 이 사람의 눌림 그 주특기 기법이라고, 이 사람도 눌림 주특기 기법이라고 해볼게요. 그렇지만요, 그렇게 봤을 때요, 이 두 사람의 기법에요, 방식은 달라요. 그치만 결국 알고 보면 타점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여기서 들어간다고 하면 이 사람도 여기서 들어간다고 쳐요. 근데 둘 다 타점은 비슷한데 기법 자체가 달라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3부 토그너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릴 텐데, 제가 이제 앞서서 여기 보시면 이 지지와 저항 있잖아요. 이 지지와 저항의 기준은요, 여기서 다 파생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동평균선 아시죠? 이거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 이 이동평균선도 있고, 이제 이동평균선도 하나의 지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기준점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리고 이제 전고점과 전저점, 이게 첫 번째 기준점이 되고 두 번째 기준점이 되고 세 번째 라운드 비교라고 되는데, 이 세 가지, 이거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지와 저항의 첫 기준점 있잖아요. 수평 지지, 수평 저항 이런 거. 이게 저항이고 이게 지지라면요. 이걸로 가장 먼저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요.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요. 이게 한번 돌파가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엄청난 이런 매물대 라인을요. 돌파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파하는 라인. 이거를요. 전고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주가가 역사적으로 이게 가장 비싼 가격을 돌파하는 구간을요. 신고가 돌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고점 매물대를 엄청 중요하게 봐요. 이게 지지와 저항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저항이 됐던 그런 라인들을요. 돌파를 해요. 엄청 대량 거래량을 실고 돌파를 해요. 그럼요. 이 저항은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지지가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 번은. 이거를 어떤 고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지바라고 해요. 저지바. 무슨 말이냐면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라인. 이게 저지바 라인이에요. 그리고 첫 눌림이 중요해요. 3부 토건을 보시면요. 이 저항대 있잖아요.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합니다. 여기서. 그것도 앞서 이제 설명했듯이 갭 돌파, 상승 갭 돌파로 하죠. 돌파 나왔어요. 이걸 1차 파동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옵니다. 그쵸? 그럼 이 첫 번째 이 저항이 지지가 되는 라인을요. 저지바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저지바 라인에서 가격대 그런 구간에서요. 눌림목으로 접근하는 고수가 자신의 그거 제일 좋은 뭐라고 해야 돼요? 주특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자세하게 더 설명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신고가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주가가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신고가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신고가를 돌파하잖아요. 강력한 거래대금으로 주도주로서. 그러면 신고가 돌파할 때 접근은 이제 단기 매매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초보자들은 접근하지 말고 이때 가격 조정을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첫 지지 라인. 그러니까 전고점 매물대가 지지로 변하는 라인 있잖아요. 신고가 돌파 후 첫 눌림. 이걸 저지바라고 하는데 이런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만 공략을 해서 눌림해도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하면서 이런 사례들만 보여주고 주도주 대장주 위주로 이런 사례들만 보여줘갖고 막 강의를 합니다. 예. 자신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주특기 돌파 매매라고 주특기 눌림 매매라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잘 통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죠. 이런 사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지지와 저항이 두 번째 기준점. 제가 아까 이동평균선 설명드렸잖아요. 이동평균선은 대표적인 추세를 보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선이에요. 이 이평선 만약에 매매로 아까 그 B라는 고수가 있죠. B라는 고수는요. 이동평균선 매매만 한대요. 이평선만 보고 매매를 해도 충분히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평선의 특성을 다 설명해요. 5일선부터 3일선부터 5일선부터 뭐 20일, 60일, 120일, 240일 그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 선마다. 그건 이평선에서 배울 텐데 본인은요.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잘 먹히는 21선 매매 기준이 매매 기법을 주도주, 종목선도 잘해서 적용하고 파동과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잘 적용한다면요. 잘 맞을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부 토건을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3부 토건이 앞서 저지바 그 저항이 지지가 되는 첫 라인에서 반대 크게 났잖아요. N자형 패턴으로요.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상승해요. 1파. 그리고 이건 또 엘리엇 파동 이론도 나중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여기 보시면은요. 있잖아요. 이 전고점 매물대를요. 다음날 이렇게 엄청난 거래대금을 뚫으면서 1파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21선이 첫 눌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노란색이 21선이거든요. 근데 21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첫 번째로 눌리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속, 그러니까 정배열이죠. 정배열 상승 추세 속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주로 이게 1등주 후보였거든요. 그래서 21선 눌림 타점에서 재료가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21선 그 눌림 타점에서 반등이 크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B라는 고수는요. 대장주 후보 첫 21선 눌림에서 공략하면은 승률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이걸 한 가지 사례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익률 목표는 지금 여기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크게 이제 상승할 때 던지면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두 번째 기준점으로,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의 두 번째 기준점이 저는 이동평균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만 여기서 이동평균선 매매로 접근을 했잖아요. 그리고 크게 반등 오면서 수익을 정했죠. 그러면 뭐예요? A 고수와 B 고수와 타점은 그러니까 접근 방식은 달랐죠. 기법은. 그렇지만 똑같은 구간에서 매매를 한 거죠. 그럼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지지와 저항의 세 번째 기준은요. 저는 라운드 피겨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운드 피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딱딱딱
떨어지는 가격대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00원, 2,000원, 3,000원, 뭐 5,000원, 1,000원이랑 5,000원이랑 또 10,000원이요. 강한 라운드 비교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요 30대 우리가 30대에서요 40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39살까지는요 솔직히 느낌이 별로 없어요. 30이나 31나 33이나 39은 느낌 없는데 우리가 딱 40으로 가는 순간 아 나 늙었다 나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이 팍 들죠. 40대 앞 숫자 바뀌는 구간에서.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의미 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1,000원 동전주가 1,000원으로 변하는 거 그쵸? 그리고 1,900원 1,800원에서 2,000원으로 변하는 거 또 10,000원으로 이렇게 딱딱 변하는 그런 변곡점 있잖아요. 가격대가 변하는 그런 구간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호가도 다른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호가 그 틱마다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 달라져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요 3,000원을 처음 돌파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라운드 비결을요 장대 양봉으로 거래 등등 켜지면서 그리고 거래량이 조정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요 다시 한번 이 3,0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라운드 비결 가격. 그러니까 3,000원을 돌파하고 나서 3,000원 라운드 비결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어떤 고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라운드 비결은 지지 저항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3,000원에서 만약에 지지를 잘 받는다면 추가 급등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칠게요. 이것도 라운드 비결 기법이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큰 지지가 나오는 겁니다. 앞서 말한 A와 B와 C와 관점이 다 다르지만 똑같이 여기가 지지가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네 번째 사례를 볼게요. 기타 지지와 저항의 지운점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제가 중요한 거 3개 다뤘고 이제 보조지표 잠깐 달아보려고 해요. 일목균형표라고 있어요. 이거 아실 분들은 알겠지만 일목균형표 기준선 기법으로 이제 타점 잡은 사례입니다. 이 수평 지지예요. 이 수평 지지 이거. 여기도 보시면 일목균형표로 이렇게 기준선 지지 타점을 잡는 경우는요 여기서 잡을 수 있어요. 기준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보이죠. 이제 여기서 이탈하고 나서부터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전고 매물 뚫고 나서 이제 지지받은 라인을 잡을 때 눌림 잡을 때 이 기준선으로 잡아라 이런 식의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 기준선이 잘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근본 원리에 대해서 막 설명하겠죠. 이 기법을 뭐라고 해야 되죠? 자신만의 주특기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접근을 이제 기준선 접근으로 접근했을 때도 크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제가 지금까지는요 뭐라고 해야 되죠? 지지와 저항의 그런 기준점 있잖아요. 지지와 저항의 기준점을요 이동평균선 개념으로 설명도 드렸고 그리고 라운드 비결 개념으로도 섬겼고 보조지표 개념으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번에 캔들 기준으로 한번 지지와 저항을 또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네 번째 기준. 네. 여기 보시면요. 역시나 기준봉 캔들 매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캔들에서 이제 매매법을 이제 설명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캔들을 막 분석해요. 사실 캔들만 알아도 매매법이 나오고 그 캔들이랑 거래량만 이렇게 잘 분석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하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차트 마스터지만 캔들 마스터라서 이제 캔들 마스터가 자신만의 캔들 기준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캔들 기법을 알려주겠대요. 그래서 기준봉 캔들 매매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캔들 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매집봉이랑 기준봉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봉은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봉은 뭐냐면요 제가 여기다 설명해놨어요. 예. 밑에서 설명해놨는데 기준봉 매매법은요 이거예요. 그냥 나중에 설명드리고 우선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상한가가 나왔죠. 이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별 추세 속에서 여기도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제가 빨간 화살표로 상한가로 표시했어요. 기준봉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상한가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별 추세 속에서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을 엄청 주의 깊게 상한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세력주, 그러니까 급등주에서는 상한가가 좋지만 수급주에서는 상한가가 아닌 장대양봉이어도 돼요. 그 장대양봉의 기준은 고수들이 이제 캔들 마스터 그런 캔들에 대해서 심오하게 분석해갖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자신만의 장대양봉 기준을 수급주에서 만들어내고 그걸 또 기법을 만들어내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상한가 세력주 상한가를요 기준봉이라고 할게요. 초반에 이렇게 치고 올라왔죠.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오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 좀진족 받고 또 한 번 매물대를 돌파해요. 의미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면 상한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기준봉이라고 해요. 정별 추세 속에서 의미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고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된 경우는 상한가. 이거는 세력들이 아직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기준봉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봉을 나왔을 때 주의 있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기준봉이 상한가 가고 나서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럼 기준봉 시가. 보통 기준봉은요 3분봉송 매매, 뭐 2등분선 매매 있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한 건 2등분선 매매입니다. 어떤 거냐면 기준봉을 이렇게 꼬리가 났다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기준봉으로 보는 거예요. 이 꼬리는 무시하고 여기선 상한가니까 이 가운데겠죠. 이 몸통을 기준으로 절반으로 잘라요. 그리고 이거를 1타점 매수, 그리고 시가를 2타점 매수 해갖고 여기서 분할 매수하는 경우가 기준봉 매매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떨어져 1차 매매, 그리고 시가 부분가 떨어져 2차 매매, 그리고 이제 뭐 손절은요 뭐 기준봉 시가 종가상 이탈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거래량이 이제 크게 나오지 않고 이탈하지 않은 경우는 손절 이제 종가상으로 손절 안 하는 거죠. 이거 손절 안 돼요. 왜냐면 시가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기준봉 2타점 2등분 매매로 접근하는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기준선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반동 올 때 던지겠죠. 그래서 기준봉 2등분선 타점으로 접근했을 때도 어때요? 똑같아요. 아까 타점이랑요. 여기서 여기 타점, 앞서 살펴본 타점이랑 캔들 매매법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똑같은 타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그리고 여기서 캔들을 이제 보신 분들은요. 기준봉 시가 부분에서 도지형 아랫꼬리잖아요. 도지형 아랫꼬리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요. 캔들을 잘 분석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상승 추세 속에 이렇게 고점에서는 보통 도지형 캔들이 잘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받고 나서 다시 이렇게 상승할 때 여기서 도지형 캔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를요. 하락 전환형 도지형 캔들이라고 하고 이걸 상승 전환형 도지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도지는요. 하락 전환형 도지형 캔들이라고 보면은 여기서 떨어지고 음인 지지 구간에서 다시 상승 전환형 도지형 캔들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상승 추세로 바뀌잖아요. 이런 것까지 이제 캔들 분석하시는 분들은 막 심오하게 분석을 하겠죠. 예, 그쵸? 그러면 이제 상승 전환 등장했으니까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다양한 분석으로 캔들 관점에서 분석을 하자면, 그럼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결합전 매매 기법이 뭐냐면요. 이 결합전 매매 기법은 결국에는 고수들이 눌린 타점이 비슷한 결합전 매매 기법은요, 고수들이 중요시하는 그런 눌린 타점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결합되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전고 매물이 지지로 되는 저지바 라인, 그쵸? 두 번째가 이동평균선, 중요 이동평균선, 뭐 테마선. 예를 들면 급등주는 11선에서 반등이 잘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동평균선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첫 11선 반등. 그리고 수급주 있잖아요. 기관과 외국인이 그런 주포 세력인 수급주는요, 61선에서 방어가 잘 나옵니다. 이게 진짜 그래요. 왜 그런지는 근본 원리에 대해서는 이동평균선에서 잘 열심히 배울 테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알고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을 완벽하게 분석하신 분들은요 이동평균선의 특성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법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운드 피겨 있잖아요. 라운드 피겨도 아까 3,000원 있잖아요. 이 3,000원에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의미 있는 라운드 피겨. 그래서 저지바 라인, 뭐 신고가 돌파 후 첫 지지, 뭐 전고점 돌파 후 첫 지지, 이 사람도 여기서 들어가. 그리고 21선 라인, 21선 첫 지지, 상승 추세서 21선 첫 지지, 이동평균선 매매한 사람도 여기서 들어가. 라운드 피겨 구간을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단타 하시는 분들이 그거 옛날에 많이 중요시했어요. 호가별로 그런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3,000원에서 들어가. 라운드 피겨도 첫 지지. 그리고 보조지표 아까 일목균형표 있잖아요. 이거 일목균형표 그거 매매 기법이라고 해서 책으로 엄청 두꺼운 1000페이지짜리도 있습니다. 500페이지짜리도 엄청 심오하게 분석해갖고 이거 기법으로만 막 만든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들어가. 그리고 또 기준봉 시가 라인에서 2타점, 그쵸? 시가를 지켰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2타점으로 들어가. 캔들로 들어간 사람. 이 5개의 기법이요, 관점이 다 달라요. 그쵸? 관점이 다 다르지만 타점이 똑같죠. 가격이 정확하게 같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밴드, 변곡점 밴드 라인이 있잖아요. 그런 가격대를요 잘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 그런 거 보이시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요 여기서 엄청난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 선도 만약에 그 대기 매수세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람이 끌어올리는 사람이 선도 세력이라면요, 이거는 매수세의 결집으로 일어나면서 이렇게 급등이 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들의 눌린 타점이 비슷한 이유는요, 이렇게 기법들이 다 중첩되기 때문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그럼 제가 지금 여기까지 5개의 그런 결합존 라인을 봤어요. 저는 여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합존이라는 건 결국에 잘 먹히는 그런 타점들이 겹치는 그런 라인인데, 제가 이제 콤비네이션이라고, 제가 결합존 콤비네이션 좀 짧게 해서 컴5, 이게 뭐냐면 주요 기법들 5개가 겹치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여기를 만약에 내가 이 기법 몰라, 이것만 알아, 3개만, 그러면 저는 이걸 3이라고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법을 많이 아는 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잘 통하는
그런 실전 고수들의 기법들을 알아야지만이 제가 이게 결합존 3인지 컴 3인지 컴 5인지 알잖아요. 이거 사실 컴 9이에요. 제가 보조지표를 따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컴 9 이유에 대해서 굳이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컴 5라고 제가 보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3부 토건의 차트를 보면요,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죠. 동방이라고 적었네. 잠시만요. 이 동반하면서 아까 제가 거래량 이평선 뭐죠? 캔들 거래량 이평선, 그쵸? 그리고 또 추세, 지지 저항, 그리고 패턴과 파동 이렇게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걸 다 알아야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정확하게 이해돼요.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다는 건 거래량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상한가 캔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N자형 1차 파동, 이건 파동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파동문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요, 이제 엘리엇 파동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이것도 이 모습을 띠거든요. 이 파동의 특성이 있어요. 상승 파동의 특성과 하락 파동의 특성. 그것도 잘 알면 이 원리를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기준봉이 출현했어요. 일자 파동으로 기준봉이 출현했어요. 신고가 전고점을 뚫고. 그러면요, 여기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 안 돼요. 조정받으면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요. 왜냐면 세력이 빠져나갈 수 없는 거래량, 상한가 이 거래량보다 훨씬 더 줄어들면 좋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지지와 저항의 그런 3번 아까 보셨잖아요. 지지의 그런 기준들을, 어떤 사람은 저지바 라인, 저항이 지지가 되는 첫 라인, 그리고 이동평균선 21선 첫 라인, 라운드 피겨 첫 라인. 이 사람의 세 가지 그 기법은 다르지만 되돌림이 나온 구간을 보시면 이 세 명의 고수의 눌림목 지지로 다 중첩이 되는 구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법의 이름은 의미가 없다고 해요. 왜냐면 결국에는요, 그 기법에요, 근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를요, 뭐라고 해야죠? 저는 마스터 라인이라고 그냥 해요. 그냥 제가 마스터니까 마스터 라인이라고도 하고, 저처럼 뭐 어떤 분은요, 이름 하여튼 기특하게 많이 집니다. 뭐 황금선 라인, 골드 라인, 또 뭐 있어요. 하여튼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엄청 많아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뭔가 화려해 보이는 그런 이름들을 지어가지고 하는데 결국에는요, 고수들의 라인들이 중첩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위와 같은 분석으로 진입한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 기준, 그쵸?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접근한 사람들이 저항과 지지의 그런 기준점 기법으로 접근한 사람들은요, 이 컴3에서, 그쵸?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번 고수, 2번 고수, 3번 고수가 어쨌든 다 수익을 봤죠? 그리고 자기 기법이 최고라고 하겠죠, 그쵸? 근데 결국에는 이 세 개 주요 기법들이 다 겹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온 건데, 어쨌든 1번 기법, 2번 기법, 3번 기법으로도 어떤 걸로 더 접근해서 또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아까 방금처럼 신고가 돌파 후 첫 눌림을 좋아하시는 그런 자기만의 엄청난 기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기 기법의 우월성을 막 설명하고 여러 사례를 또 보여드리겠고, 21선 첫 눌림 기법, 알려졌지만 이것도 많이 이 기법이 왜 중요한지, 이게 어떤 종목이 통하는지 설명을 막 하겠죠. 그리고 라운드 비교, 캔들, 기준봉, 이 사람들도 기준봉 매매가 왜 잘 통하는지 또 설명하겠죠. 거래량 기준, 캔들 그런 것들 설명하면서. 그리고 이제 보조지표, 이게 일목균형표로 또 자신만의 기법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은 또 이걸로 설명하겠죠.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고수들이 다 그런 타점이 비슷한 이유가 있어요. 이 밴드 가격 변곡점 밴드 라인이,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3부 토건을 또 통해서 설명드렸는데, 이 똥색 있잖아요. 이 기준선, 이 모두 보조지표 안에 탑5 안에 드는,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어떻게 보조지표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 보조지표 이제 일목균형선 기준선 기법으로 접근하신 분들도 결국에는요, 다른 고수들의 그런 타점과 똑같아진 구간이고,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와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기법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저 기법이 잘 맞아떨어지는지, 왜 저 기법에서 많은 매수세들이 들어오는지, 그거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고수들이 관점이 다르더라도 결국에 들어오는 매수 구간이 다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수세의 결집, 매수세의 응축이 일어나고, 세력들도, 선도 세력이 그걸 한번 끌어올리면은 그 기법 라인에서 엄청나게 반등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여기서 이제 기준봉을 또 설명을 했었잖아요. 주요 매물대 강력한 거래량 돌파하면서 마감한 장대한복 캔들, 그리고 그거를 또 2등분선으로 이렇게 해갖고 접근한 사람들도 또 수익을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다양한 관점들을 다 적어놨어요. 왜 이 기법들이 잘 통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고수들의 관점을 적어놨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 이거예요.
사실 각각의 매매 기법의 이름과 접근 방식 모두 달랐어요. 그쵸? 달랐지만 타점이라기보다는 가격 밴드, 그쵸? 이런 가격 밴드 라인이 다 비슷했어요. 변곡점 라인을 보는 기준들이.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는 당연히 매수세가 결집되니까 이런 구간에서는요, 주가 상승을 방금처럼 이렇게 선도 세력들의 매수 결집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걸 또 아는 세력들이 그걸 이용해갖고 크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수들의 눌림목 매매 기법은요, 결국 제가 설명하는 결합점 매매 기법에 모두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 전고 매물, 신고가 돌파 후 첫 눌림 저지바,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 매매 기법, 뭐 급등주 매매 기법이 있든 수급주 매매 기법이 있든 여기도 있겠고, 그쵸? 그리고 세 번째 라운드 비교라든지 보조지표라든지 방금 설명한 캔들로 접근하는 기준봉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중첩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당연히 반등의 그 확률이 높아지겠죠. 당연한 거겠죠, 그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고수들은요, 어떤 걸 보든지 간에 제가 말하는 이 결합전 매매 기법 있잖아요. 컴3를 저는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제가 여기에 적어놨어요. 이 3부토고는 5개의 그런 매매 기법이 통하는 그런 매매, 아까 타점이었는 3,000원 부분이요. 저는 요걸 컴5라고 불렀잖아요. 왜냐면 결합존. 제가 만든 용어예요, 그냥. 편의상. 컨비네이션 5는 결국엔 주요 기법 5개가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비중 베팅을 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 3개만 맞아도 비중 베팅을 해요. 저는 3개 이상, 주요 기법 3개 이상 중천되면요, 저는 비중 베팅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진짜 거의 필승이에요, 필승. 주도주로 매매하면요. 눌림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통은요, 이 캔거의 추집 화폐라고 적어놨잖아요. 보까지 붙여야 되겠죠. 캔들, 거래량, 이평선, 추세, 지지와 저항, 파동, 패턴, 이 보조지표까지 다 완벽하게 마스터한다면요, 자기가 또 그리고 이걸 마스터하고요, 다양한 그런 실전대회 1위 고수들의 그런 매매 관점들을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접근했구나. 이걸 자기가 이해하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을요 정확하게 마스터하게 되면요, 이 고수대 기법은요 그냥 들으면 다 그냥 술술 이해가 됩니다. 아, 왜 저 사람이 저 기법을 사용하고 저 기법이 잘 맞아떨어지는지는, 아, 내가 이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라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신성 델타테크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신성 델타테크를 보시면요, 최근에 이게 세력주잖아요. 초전도체 세력주였어요. 제가 그냥 관점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법 1로 접근해볼게요. 이게 기준봉이에요. 전고점 돌파고 상한가 간 캔들, 여기에 첫 번째 기준봉. 그리고 이 기준봉 라인을요 반으로 잘라요. 2등분선으로 하면요, 뭐 이런 그 기술적인 부분들까지는 설명을 제가 굳이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면 시간만 가고 지루해지니까, 예를 들면 신성 델타테크를 보시면요, 잠시만요, 시간이 길어지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제가 웬만하면 좀 잘라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로 이제 보통 해요. 이런 거는 이런 거, 아이고 잠시만요, 왜 안 나오지? 여기 딱 이렇게 하면요, 제가 이거 캔들 있잖아요. 2등분선은요 여기 보시면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어딨죠? 예, 이겁니다. 이걸로 이렇게 자르면요 여기 2등분이 돼요. 그럼 171690이잖아요. 그럼 그 위에서 저가가 17750이니까 그 위에서 그 부근에서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준법 매매하신 분들 이런 것들 잘 해갖고 가격대를 잘 맞춘 다음에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첫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하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 이 절반 부근에서 1타점을 잡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기준법 매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패턴 매매하시는 분들 어떻겠어요? 이건 패턴에서 잘 통하는 패턴 기법을 배울 텐데, 상한가 간 이후에요 3일 동안 거래량이 조정이 나오면서 그쵸? 3일 동안 거래량이 조정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요, 3일 후에 4일째 급등이 잘 나온다. 왜냐면 그 4일째 잘 나오는 원인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미수를 썼잖아요. 만약 여기서 미수를 썼잖아요. 그럼 미수는요 3일째 4일째 털리거든요. 여기서 미수 썼다면 그 다음에 뭐 수시를 할 수 있겠지만 욕심 부려갖고 여기다 떨어지면 다음날 반대 매매 나가거든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4일째 급등이 잘 나오는 겁니다. 반대 매매 떨고 나가고. 최근에 뭐 비슷한 사례로 뭐겠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름이 뭐 있지? 잠시만요. 신규 상장주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어쨌든 코어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그건 설명하고 시간이 가니까 3박 4일 재급등 패턴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딱 하고 3일 동안 조정 받을 때 여기서
조정 매매를 접근할 수 있는 거고, 또 급등주 11선 매매, 아까 제가 급등주는요 첫 11선에서 반등이 엄청 잘 나옵니다.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여기 11선이거든요. 이거를 지워볼게요. 지워봐야지 깔끔하게. 여기 보시면요 11선으로 이동평균선 여기다가 11선 하여튼 11선에서 반등이 잘 나옵니다. 제가 지금 차트가 사라졌는데 지금 이거를 불러와야 되는데 11선에서 반등이 잘 나와요. 이걸로 볼게요. 그냥 여기 11선이요. 그쵸? 11선에서 반등이 잘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2만 라운드 픽의 구간이잖아요. 밴드 정확하게 2만원은 아니지만 이 라운드 돌파하고 나서. 그쵸?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요 이 라인은요 어떤 라인이에요? 컴3잖아요. 컴3 뭐 컴4로도 볼 수 있고, 캔들 이 기준으로 기준봉 중심선 라인 3박 4일 재급등 패턴도 적용되고, 11선 급등주 11선 이동평균선 반등 기법도 적용되고, 2만 라운드 픽이요 라운드 그거 적용이 되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상태 그 1등이었잖아요 또. 그쵸? 초동대체 1등이었기 때문에 재료는 논의를 하더라도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크게 상승이 올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재료가 소멸되거나 재료가 악재가 나오더라도 세력들은 빠져나가지 못했다. 좀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들 이 세력들이 빠져나가려면요 분명히 뭔가 이렇게 재료를 만들어내거나 가공적으로, 아니면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기술적으로라도 올려갖고 본인들 물량 털고 다시 떨어지더라도 물량 한번 털 기회를 줄 거다, 이런 식으로라도 접근합니다. 1등주는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들도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아무리 재료가 악재가 나와갖고 떨어지더라도 한번 이렇게 끌어올리고 털 그런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접근을 이렇게 기법 적용을 해서 접근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들이 지금 설명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다 곱씹어 보세요. 그쵸? 이렇게 설명해 보는데 제가 신성됐다 특근 또 여기다 적었습니다. 세력주 급등주의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최근 미래의 불확실성 호재를 가지면서 이제 차트상 기법이 잘 맞아뜨리는 구간이었이 이런 중첩 구간 눌림목이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요 결합점 눌림 매매 기법의 한 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한 가지. 이게 낙주도 있고 종가 베팅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기법을 많이 알고 그 주요 실전 고수들의 1등 기법들, 잘 쓰는 기법들 잘 익혀갖고 그것들이 중첩되는 구간들, 종목 선정 잘해갖고 중첩되는 구간들을 잘 잡아갖고 매매를 하면 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주특기 기법들 중 잘 내는 거 다 있을 겁니다. 수익을 잘 줬던 선호하는 기법들을요 차례대로 나열해보고, 이제 어떤 종목을 나중에 접근할 때 이게 몇 개나 결합되는지를 보고 결합이 많이 되고 승률이 높고 확률이 높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비중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손절은 당연히 잡아야 되겠지만, 그쵸? 여기 보시면 예상치 못한 흐름이 나오면 손절은 필수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비중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3부터군과 신성 대타 특급 중심으로 이제 사례 결합존 매매, 결합존 눌림을 보여드렸어요. 실전 고수들의 그런 눌림 기법이 왜 잘 맞은지 결합존 매매 관점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만든 용어지만, 그래서 이렇게 용어는 중요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부하게 살펴보았지만요, 이게 나중에 이제 분봉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에서도 있습니다. 이런 결합존 돌파라든지 결합존 눌림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결합존 매매도요, 일봉 돌파도 있고 일봉 눌림도 있고요. 단기 매매에서도 단기 종가 베팅도 있고 시초가 매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돌파 낙주. 그래서 이런 결합점 매매가 결국에는 잘 통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설명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이것들 아까 말했잖아요. 캔거의 추집 합해보, 그쵸? 외우는 게 좋습니다.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그쵸? 추세 지지 저항, 패턴, 파동, 그리고 마지막 보조지표, 이걸 다 공부하다 보면요 어떤 기법이 나올 때 실전 고수들의 그런 잘 통하는 기법들, 그 사람들은 진짜 몇 개 안 사용해요. 진짜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기법들 하나둘 잘 익혀갖고 그런 것들이 결합될 때 잘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다 기본을 공부하다 보잖아요. 아까 그 설명한 차트의 기본. 그러면 이 고수들의 관점을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법 자체보다 기법이 왜 잘 통하는지에 대한 근본 원리를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로 오늘은 마감하겠습니다. 기본을 잘 쌓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35분이나 써버렸는데 오늘 내용 중요하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제가 이제 다루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차근차근 다 이해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겁니다. 기법으로.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까지 내용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감하겠습니다.